안녕하십니까. 돈틀 주방의 브랜돈입니다. 중국 정보 두 번째 편을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이미 녹화를 했었는데 마이크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디오가 안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들으면서 뭐 다시 덧붙이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다시 하게 돼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노래방도 아니고 참 뭐 이렇게 핀 뭐 어디다 이렇게 꽂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국 소식 관련된 부분들은, 저번 첫 번째 편에서는 중국 소식하고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뭐 중국 내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어, 정치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관련된 거는 그 첫 번째 편에서 그냥 뭐 정리를 하고 끝난 걸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제가 정치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아마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연관된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연관돼서 몇 번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니즈에 의해서 필요한 소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정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사업을 갈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그런 기초적인 수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 여행과 중국 사업의 차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중국의 사업 목적으로 가거나 했을 때 크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즉흥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준비하지 마시라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그런지는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여행하고 이제 중국 사업의 공통점, 지금 이제 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공통점부터 한번 알아보면, 어, 일단은 뭐 중국 여행이 됐든 사업이 됐든 중국어 공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어, 저희 이제 뭐 제 딸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 언어에 대한 그 저 나름대로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한다면, 언어라는 거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용을 해야지만 제대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쓰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듣는 거를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충분히 되면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저는 이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이제 주요 업무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코딩하는 코드들을 많이 보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써보는 게 먼저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동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보통은 한국에서 이제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언어를 공부를 하시면 앞부분에서 거의 앞부분 그 순서를 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책을 보고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읽기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먼저 쓰는 걸 하거나, 약간 제가 보기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고요. 어, 제가 이제 중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대략 중국에 있으면서 한 7년째? 6, 7년째 6년째 정도 되겠네요. 6년째 됐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는. 물론 저는 이제 전혀 배운 적이 없고, 혼자서 이제 독학으로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했고요.
먼저 듣는 걸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따라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글을 읽거나 이제 쓰는 과정. 사실은 아직까지도 읽거나 쓰지는 못합니다. 저는 컴퓨터로 글자를 보고 찾아내는 이제 그 중국어 타이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중국어 타이핑할 때 글자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지, 사실은 저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중국어를 쓰라고 그러면 저는 못 써요. 한국에서 사실 한문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는 제가 쓰지는 잘 못하고 읽는 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사업을 하던 뭐 생활을 하던 그런 부분들은 문제 없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어 공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여행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여행 뭐 3박 4일 가는데 사실 중국어 공부하는 거, 그 여행용 책자 들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책자를 들고 가서 책자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그 책자를 보고 따라 하시는 거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중국어는 이 성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듣고 따라하지 않으면 흉내를 내는 거 가지고는 의사 전달이 아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어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 목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 스케줄에 굳이 중국어 공부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2, 3개월 정도 뭐 무슨 이제 중국 어학원이나 뭐 무슨 중국어 관련된 어떤 뭐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배운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교육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2년 동안 중국어만 공부한다, 이것도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공통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여행하고 사업 마찬가지로 중국어는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서 직접 경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뭐 이제 언어적인 특징 때문인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언어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외래어들을 그대로 쓰는 게 뭐 저희 이제 언어의 특징이죠. 예를 들면 뭐 버스, 컴퓨터, 마우스, 뭐 사실은 발음 자체는 한국식 발음이지만 어쨌든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표기도 하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래어가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중국의 중국어는 외래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를 잘하지만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어로 외래어를 표기를 할 때 전혀 원래 있던 영어하고는 뜻이나 의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발음 방식이나, 뭐 발음은 나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하여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글자로 존재를 합니다.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라는 영어 단어랑 비슷한 외래어가 있는 게 아니라 띠엔나오라고 해서 전혀 다른 언어로, 이제 물론 뜻으로 컴퓨터의 뇌라는 뜻을, 이제 컴퓨터의 뇌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영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에서 뭐 가셔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을 가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면 영어가 안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영어 잘하시는 분들만 편하게 만나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부분 사업을 중국에서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행과 사업 둘 다 마찬가지로 직접 가셔서 경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왜 직접 가셔서 경험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 중국에서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대화가 잘 통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에 가셔서 말로 뭔가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그건 사실 한국 분들이, 특히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존중의 의미나 그 문화를 존중한다, 뭐 그런 노력의 어떤 표현의 형태로 보여주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그 나라 말을 못한다는 거는 대부분 어느 나라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물론 몇몇 나라는 자기 나라 말을 못하면 무시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동양 쪽에 많이, 뭐 일본이라든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말을 잘 못하면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미국에도 사실 저는 이제 경험을 했었고, 미국에 갔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려우셔서 자꾸 언어를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언어는 절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언어 준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도 중국말을 할 때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은 뭐 한 10분 거리, 10분 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강남하고 강북 정도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리 하나 차이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도 서로, 우리는 이제 사투리라고 하죠. 지방 사투리. 방언이, 그러니까 그 지방 사투리 자체가 완전히 말이 달라요. 단순하게 한국 지방 사투리처럼 뭐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다리 하나만 건너도 서로 자기 지방말로 얘기해버리면 아예 말을 못 알아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북경어라고 하는 표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어, 만다린, 이제 북경어라고 하는 표준어를 보통 다 이제 익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죠.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표준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지역들, 뭐 상하이면 상하이, 그리고 뭐 항저우면 항저우, 이런 지역들은 자기들마다 다 지방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울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뭐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방말을 하기도 해요. 특히 싸울 때 많이 씁니다. 자기 지방말로 막 욕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면서 기분은 나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 한국 사람들이 욕하면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방말로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준어를 다들 구사를 한다고 하지만, 북경어를 구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방마다 약간씩 자기네 특징에 맞는 그런 표준어를 구사를 해요. 뭐 한국어로 따지면 우리 콩글리시 얘기하듯이 이 중국어를 자기들이 표준어긴 한데 약간 억양 자체가 차이가 난다거나, 그래서 표준말을 하는데 서로 잠깐씩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그 언어의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력, 언어로 표현하는 표현 종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만나면 밥 먹었냐, 뭐 어제 뭐 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의 표현밖에 안 쓰듯이 중국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은 생활을 할 때는 별 크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언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 누가 보면 마치 인터넷용 언어를 만든 것처럼 중국어를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잘 써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단순하게 쓰고, 훨씬 더 한국어에 비해서는 뜻문자다 보니까 단어들 함축적으로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경험하는 건 뭐냐면, 중국인들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본인 둘은 대화가 통해요. 그럼 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야, 니네 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은 맞아,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국 안에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사시는 분 외국인들이 많고, 유럽이나 북미 쪽이나 뭐 다양한 뭐 동남아 쪽에서 들어와서 사시기는 쉽진 않지만, 그런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오셔서 사시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왜냐면 애초에 자기들끼리 지방말을 써버리면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당연히 중국말 못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할 때 서로 바디랭귀지나 뭐 어떻게든 뭔가를 뜻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원래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뭐 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난 언어를 익혀야 돼. 그래서 뭐 언어를 익히는데 1, 2년 동안 공부한다? 그건 분명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국에 가시려고 한다면 중국어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공통점, 여행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 공통점들을 다 세 가지는 좀 이제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통역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통역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통역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제가 추천드린 거는 통역 필요 없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통역이 있어서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경찰이라든가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못할 때 통역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통역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는 통역이 없죠. 혼자 길을 잃었거나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역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통역이 필요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통역을 쓰지 마십시오. 뭐 통역을 통역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허들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가서 해외에 가셔서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건 파트너십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하고 교감이 중요한 거지 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나서 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도 기본적인 믿음에서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외에 가서 내가 어떻게든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지 단순하게 뭐 능숙한 통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능숙하게 외국어를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이 공통점 여행과 사업의 공통점은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직접 가셔서 경험해 보실 만한 곳이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곳은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성 있는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거나 이런 게 많다고 보신다면 중국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사실 뭐 여성분들이 혼자 뭔가를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나라예요. 한국은 뭐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성별에 대한 어떤 그 젠더 차별을 두거나 아니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성이 됐든 아니면 아동이 됐든 노약자가 됐든 사실은 한국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뭔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중국에 훨씬 더 치안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중국은 뭐 중국의 완전히 어디 잘 모르는 시골 구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대도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상하이 뭐 무슨 항저우 아니면 광저우 이런 대도시 같은 곳을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갈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행 가듯이 편하게 내가 가서 거기에서 경험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여행과 중국 사업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제 여기 뭐 또 약간 말이 약간 이상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라 이 얘기인데 아까 공통점하고 이제 조금 차이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시간 투자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에 가서 시간을 투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어 공부를 하시지는 마시되 중국에 간 후에는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행은 조금 다르지만 사업은 굉장히 반대로 하세요. 뭐냐면 일단은 가기 전에는 공부는 해놓고 갈 때는 불안하니까 통역을 쓰세요. 그래서 통역이 있으면 또 자기는 또 언어 공부를 특별히 안 하십니다. 반대로 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따로 준비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되 중국에 가시면 거기에서 그 현지에서 그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언어를 배우려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보통은 한 1, 2년 정도 됩니다. 1, 2년 정도 거기서 한국 사람과 상관없이 중국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하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중국어가 느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저는 계속 통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으로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통역을 제가 계속 쓴 게 2006년도부터 언제까지냐고 보면 되냐면 2010년도까지 썼어요. 2011년 정도 되겠네요. 한 5년 정도는 제가 통역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어를 들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신경 안 쓰고 야 통역 보고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통역을 이용을 하려고 했지 혼자 노력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노력
내가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중국에 가셔서부터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거기서 중국에서 실제로 어학원, 어학 관련된 학원을 다니거나 하실 수도 있고, 푸다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그런 뭐 개인 교습, 중국어 관련된 개인 교습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조금 할 줄 알면서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중국어를 평상시에도 학원도 다니고, 학원 끝나면 평상시에도 계속 그런 푸다오 하는 친구들하고 몇 시간씩 해서 대화를 하고, 이 대화만 충분히 하시면 물론 이제 뭐 완벽하게 비즈니스 관련된 언어들은 모를 건데 충분히 그걸로 생활적인 부분들은 중국어를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통역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이제 통역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은 여행이나 사업은 통역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통역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리, 예상하시는 거하고 달리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급 상황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중국에 가자마자 뭐 숙소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숙소 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면 그건 사실 외국인이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부동산 계약 생전 보지도 못한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중국 통역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은 사실은 가서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선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 사업에서는 통역이 필요하진 않아요.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왜 그러냐면 중국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어떤 특별한 외래어가 나오면 그 외래어에 맞는 새로운 중국어가 발생을 해요. 가장 최근 걸로 예를 들어서 따진다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다. 그것도 뭐 최근에 왜냐면 유명해졌으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있으면 블록체인이라는 영어를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래어로 표현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어로 이 블록체인하고 대응이 되는 중국어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취콰리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콰리엔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분야,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분야를 모르는 통역자라면 취콰리엔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봤자 취콰리엔이라는 그 이제 중국어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역도, 아무리 유능한 통역도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거에 1대1로 대응이 되는 단어를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적인 영역, 하시는 사업 영역이 어느 거인지에 따라서 그거를 충분히 경험해 본 통역자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한국어하고 중국어만 통역했던 통역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거 관련된 걸 통역을 시키면 한 70% 정도는 거의 통역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공통점은 통역은 필요 없다. 사업에는 통역은 필요 없어요. 단지 차이점으로 통역이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 왜냐면 여행은 3박 4일 말이 안 통해도 이따 가면 되지만 사업인 경우에는 거기서 주전으로 이제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현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뭐 갑자기 공안에서 잡혀갔어요. 공안에서 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심각하게 뭔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있죠. 여행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을 고용할 일은 없지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점인데, 한국에서 고용하는 것과 중국에서 고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고용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기업가 분들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 되도록이면 중국인을 고용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문화적인 차이고, 이제 한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중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달라요. 같은 분 한 분도 못 봤고요, 저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뭐가 다르면, 이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유럽 쪽에서 넘어온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득이 중요하고, 자신의 개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단체 생활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성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충성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자기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약간 이기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표현은 약간 유럽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서 약간 조금 더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또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한국에서 맨날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군사 퍼레이드 하고, 군인들이 뭐 시진핑 주석이 뭐 군사 퍼레이드 사열하면 군인들이 뭐 거기에 이제 뭐 발 딱딱 맞춰서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그 뭐 어떤 공산당에 복종을 하고, 이거 뭐 정치 얘기도 그 전에 했었지만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그 전면 첫 번째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예요. 정치의 시스템이 공산당일 뿐이지 거기에서 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웃라인만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10계명 정도의 수준만 있습니다. 딱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만 딱 그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생활을 하고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프리하고 나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이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 어느 게 가장 안 맞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야근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중국인들한테 사실은 별로 와닿질 않아요. 내가 왜 회사를 위해서 야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인들에게는 직업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일부예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심심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개인 시간이 없어진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중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의 인생.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약간 좌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이제 이득이죠. 내가 이거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돈에 대해서도 민감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야근 수당을 충분히 줄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야근 수당을 듬뿍 받고 대충 일할 건지, 아니면 야근 수당을 안 받고 일도 안 할 건지. 절대로 야근 수당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야근 수당 받고 대충 시간 때울 건지, 아니면 야근 수당 안 받고 난 빨리 퇴근할 건지. 회사의 상황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당장에 런칭해야 될 서비스가 눈앞에 있다거나 뭐 이런 건 그냥 그건 대표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나누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중국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많이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에 맞는 일을 아주 인생의 일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로서 직장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는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게 기본적인 중국인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젊었을 때 뭐 젊어 고생을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아프니까 젊음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시면 중국은 노동법이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더 강하네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확실하게 있지만 그러면서도 기업 친화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건 뭐냐면 기업한테 유리한 점입니다. 마음대로 해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노동자들을 분명하게 보호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해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대로 해고하는 과정도 분명히 지켜야 돼요. 몇 개월 동안 통지를 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의 기본급여를 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만 지키면 기업들은 마음대로 기업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뭐 사업을 잘못해서 뭘 뺏겼다느니, 뭐 공장을 뺏기고 몸만 도망 나왔다느니 그런 비상식적인 루머들을 계속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100% 뭐냐면 중간에서 통역들을 이용을 했는데 통역들이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지, 정상적으로 사업하셨는데 뭘 뺏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런 것들은 루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인가 와가지고 나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제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불법이신데요? 불법 정하셨으면 감옥에 가셨어야지 왜 도망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기업 활동하시기에 편하고,
일반적인 노동자들도 중국에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환경이에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정부만 공산당일 뿐이에요. 일당 정부만 공산당이지 내부적인 경제 시스템은 완벽한 자본주의를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정 경쟁을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대표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중국에서 중국인은 고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재원을 모시고 올 걸 원해요. 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쓸만한 마음이 맞는 스타트업 멤버들이 같이 오든가, 아니면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중국에서 일을 시키는 것.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급여를 한국에서 받는 급여 플러스 중국에서 해외 주재원이니까 주재원 수당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재원이라는 건 원래 거기 와서 그 나라에 맞는 그 노동 시스템에 맞는 급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주재원을 뽑으시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데는 이 고용 쪽, 이 아무래도 인력 관리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하여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혼자 하십시오. 혼자 사업을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거든요. 이 중국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는 이 친구들 내가 커버할 수 있겠어 라고 싶으면 그 현지에서 고용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한국에서 중국에 가서 같이 뭔가 사업을 하면서 비전을 보고 같이 할 만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와서 충분히 지분도 주시고 비전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일단은 이 공통점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행하고 동일하게 중국 사업을 중국에 가서 우리 사업을 한번 이제 시작해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출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준비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언어를 준비한다, 시장조사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시장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다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한국에서 전국을 방방곡곡 돌면서 활동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 정도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조사, 리서치, 혹시 뭐 데이터를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유명한 리서치 기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중국은 리서치 기관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된 데이터 규합도 안 되고 시장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쓸데없이 찍찍 매체에서 내버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주로 어느 쪽을 인용을 하시냐면, 홍콩 리서치 기관, 대만 리서치 기관, 중국 내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쪽 기관들이 이용하시는데, 중국에서 실제 내륙에서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리서치 기관도 없고 제대로 된 데이터,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자료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중국에서 최고의 기업 수준인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 이 정도라면 자기네들 이커머스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핀테크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시장 데이터들을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까발릴 일도 없고요. 본인들이 리서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모르겠으면 매체에다 이제 알리기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을 다 조사를 하다가는 아마 뭐 2018년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한 3, 4년 걸릴 거예요. 그럼 2018년의 자료가 3, 4년 후쯤에나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믿으세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매체에서 밝혀지는 대부분의 자료는 한 9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믿을 신뢰성이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 조사를 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은 중국의 뭐 상하이에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내 제품은 중국 전역에 깔려도 비전이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직접 가셔서 부딪히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 가서 대박이 나서 중국 전역에 깔린다?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한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그 지역에서 충분히 사업 성과를 얻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실패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든지,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는 거지, 중국에서는 한 번에 폭발적으로 중국 전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시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냥 작살이 납니다. 뭐 한국에서 삼성이나 뭐 이런 데를 혹시라도 예를 들어 보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은 중국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으세요. 이미 이제 망한 기업이 중국에서는 철수한 수준으로 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은. 그러다 보니까 삼성 주재원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시겠네요. 근데 뭐 기분 나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삼성 핸드폰, 뭐 삼성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 뭐 반도체요? 네, 그런 것들을 뭐 B2B로 하시는 분들은 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제품이 중국에서는 이미지는 지금 이제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가십시오. 절대로 한국에서 뭘 준비하신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중국에 하루라도 일찍 가서 스타벅스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중국인들 스타벅스에서 무슨 얘기하나 그거 한 몇 개월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한국에서 뭐 준비하시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실제로 가보시죠. 어떻게 가실 건지. 가는데 한국에서 준비할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권하고 비자. 이제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의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탑에 속하죠. 굉장히 좋은 여권에 속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무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돼요. 중국에서 왜 아직까지 비자를 만드느냐? 뭐 중국이 자만하기 때문이라거나 뭐 어떤 뭐 문화적으로 뭐 무슨 사드 얘기하면서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 엉망이 돼. 그 큰 땅덩어리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최대한 자기네들은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거지 뭐 무슨 중화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든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비자도 분명히 받으셔야 되는데 비자를 여행 비자나 취업 비자나 여러 가지 받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가시게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여행 비자로 가시게 됩니다. 비즈니스 비자 같은 경우도 처음 중국 가시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마 비즈니스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자는 여행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여권 만드는 방법 아시죠? 여권은 보통은 이제 구청 가셔서 여권 신청하시면 보통 한 뭐 2주 정도 걸리나요? 1, 2주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여권은 이제 구청에서 만드신 후에 여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직접 가시는 건 아니고요. 중국 대사관 근처에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 중국 비자 처리하는 그런 여행사에다가 이제 여권을 맡기셔가지고 비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행사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조금씩 중간에 정책이 바뀌긴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여행 같은 거나 뭐 어쨌든 뭐 비즈니스 트립이 됐든 뭐가 됐든 중국에 가게 되면 비자를 받기 전에 티켓팅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여행사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비자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티켓팅부터 해야 되나요? 왜냐면 티켓팅을 해놓고 뭐 15일 뭐 3월 15일 날 가겠다라고 해놓고 비자를 받아야지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자 받으실 때는 그거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할 건 이거밖에 없으세요. 여권하고 비자. 뭐 환전을 하신다?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해서 가시면은 지금 중국에서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없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현금을 쓰실 수는 있겠는데 현금을 쓰셔도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요 정도만 해서 중국에 바로 날아가시면 되고요. 날아가셔서 현지에서 꼭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심카드, 모바일 심카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로밍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행 3박 4일은 뭐 로밍을 해 가실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도시락 있죠. 그 우리 에그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무선 인터넷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에그가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거를 임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통신사에서 뭐 한국 통신사들이 배가 부른 건지 중국에서 안 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에 왜냐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로밍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편을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중국에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려면 로밍폰이 필요하지만 뭐 VPN 같은 경우 쓰실 줄 아시면 그냥 이제 중국 로컬을 가셔서 공항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심카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바일 심카드를 만들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은행 계좌 개설이 왜 필요하냐면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 때문에 필요한 건데
은행 계좌 개설이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점마다 다르고. 그래서 은행 계좌 개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거주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살고 있는. 그래서 보통은 원래는 뭐냐면 중국에서 내가 그 월세를 어디 숙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 그게 이제 거주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은행들은 그냥 그 거주지 주소 불러주고 뭐 집주인 정도 전화번호 알려주면 집주인하고 통화해서 뭐 이런 사람 삽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 확인을 해가지고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머리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딜을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하셔가지고 그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 이거 은행 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거주한다고만 한 뭐 3개월 정도만 계약했다고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거주지 확인을 그쪽으로 해서 은행 카드만 받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숙소로 옮기거나 이거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은행 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 계좌는 개설을 하시면 그 다음에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사실은 한국 신용카드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중국에서는 필요한 게 또 돈을 받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면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셔가지고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최종 이제 그 승인 단계를 완전히 마치셔야지 돈을 받거나 뭐 받은 돈을 쓰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모바일 심카드 개설,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 그 다음에 알리페이 위챗 개설 요거까지만 해놓으시면 중국에서는 사실은 말을 안 하셔도 생활할 정도까지 이미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그냥 혼자서 QR코드 찍고 메뉴 보이는 거 누르고 그냥 결제 딱 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셔도 알아서 음식 가져오고 밥 먹고 뭐 길 갈 때도 택시도 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해야 되지만 우버가 있군요. 우버를 쓰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까운 거리다 그러면 자전거 그냥 QR코드 찍고 자전거 결제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가지만 있으시면 중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어 보시면 아 이거 QR코드 가지고 다 되는구나 이거를 바로 경험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중국에서는 사업 관련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 내용은 요 내용들인데 핵심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중국에 가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언어 뭐 공부한다고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두 번째 통역도 준비하지 마세요. 통역을 준비한다고 해서 절대로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이 통역의 의지가 굉장히 심해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이 유난히 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만 중국의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바이어하고 사업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어를 믿는 것보다 자기 옆에 있는 통역을 더 믿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이 통역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얘기 다 해요. 야, 저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이거 좀 잘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하면서 이 상대방 바이어는 마치 나를 속일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통역은 굉장히 내가 믿는 사람, 바로 오늘 만난 사람인데 둘 다 굉장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말이 통하는 환경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세요. 바디랭귀지로 표현하거나 막 이런 걸.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자기가 막 답답해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막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중국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서 원래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표현하겠지. 굉장히 여유롭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급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표현을 못하고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은 것 같을 때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역에 굉장히 의지를 하시는데 제발 통역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서 나랑 얘기 안 통하는 사람이랑 무조건 나는 이심전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말이 통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셔야 되고 사업 계획도 잡지 마세요. 아이템이나 내가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거기 가셔서 시장 조사하시고 거기 가셔서 어떤 사업 파트너를 구하셔야 되지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코트라 정도? 중국에 있는 코트라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좀 뭐 사업 파트너 좀 몇 군데 컨택해 주세요. 요 정도 부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한국에서 뭐 하실 수 있는 거 없으세요. 뭐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거 어떻게 믿으실 거고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준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저를 믿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잘 못 믿으세요. 사실은 한국 분들이 중국인은 애초에 타인을 못 믿는 상태에서 모든 관계를 시작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관계를 시작을 할 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말로는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한국 사람도 똑같이 못 믿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더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믿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쓸데없는 신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대방이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꺼리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점 오늘 이제 영상을 제대로 제발 오디오가 요번에 좀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점은 요것들입니다. 편하게 여행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냥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시는데 시장 조사를 어디부터 해야 돼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케이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앉아 있으십시오. 스타벅스에서 가서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냥 들어보세요. 거기 가만히 앉아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스타벅스 외에도 다른 커피숍이 사실 중국에서 생각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스타벅스가 주로 많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중국 분들은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훨씬 더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커피숍 스타벅스에 앉아서 내가 막 일하다가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관심을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데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아니면 필요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너는 혹시 무슨 일 하느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말이 통해야 되겠지만 영어가 대충 된다면 영어로 대충 얘기를 하셔도 상대방이 미안한데 영어 못해요. 아니면 또는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프리한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떠나십시오. 가시고 제발 준비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의 돈틀 주방 중국 정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